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다시 검토에 들어갔던 신규 원전 계획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추진됐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탈원전 기조에서 방향이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자세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전기가 모자랄 수 있다는 판단이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이 방향을 튼 결정적인 이유일까요? 네, 27일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 건설을 11차 정기본에 담긴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2038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민 의견을 다시 들어보자며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했었습니다. 기후부 의뢰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과반을 훨씬 넘었는데 결국에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현실적인 전력 문제였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데 AI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산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조만간 신규 원전을 지을 지역 공모가 시작됩니다. 부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까지 거쳐 2030년대 초 착공을 하고 2037년에서 3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에너지 정책이 2년보다는 현실적으로 무게를 옮긴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전 안전성 그리고 지역 주민 수용성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 우리 일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방향성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를 가보면 넓은 정원에 주차장까지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이 카페들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건 기업 상속 공제 제도입니다. 부모가 일정 기간 사업을 운영한 뒤 자녀가 이 사업을 이어가면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에서 부동산 상속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어떻게 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이 궁금한데요.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인 베이커리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커피가 중심인데 형식만 베이커리로 맞춘 카페들이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을까요? 네, 사례를 보면 빵은 거의 팔지 않고 소량의 완제품만 진열한 곳, 그리고 카페 부지 안에 주택까지 포함해 전부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한 사례, 그리고 고령의 부모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자녀가 맡은 경우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가 바로 세금 추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제도 악용 여부를 살피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편법이나 탈세 정황이 드러나면 별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카페를 지금 당장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카페가 아니라 가업 상속 공제가 본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입니다. 네, 요즘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그 이면까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배우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세금 추정 보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논란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 숫자보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나
덜 냈느냐가 아니라 그 법인이 정말 회사로 운영됐느냐인 겁니다. 국세청은 차은우 씨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돌린 구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 전부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은 아니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금액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금액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살펴봤을 때 고의적인 구조 설계로 판단됐을 경우 원래 세금의 벌칙 성격의 가산세가 크게 붙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이 법안을 보고 있을까요? 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입니다. 사무공간이 있었는지, 직원이 고용돼 급여와 4대 보험이 관리됐는지, 계약과 수익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는지,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 주체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요건이 부족하면 법인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 소득을 통과시키는 껍데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사국이 투입된 건 역시 굉장히 간략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 사국은 고액 상습 탈세나 법인과 개인 간 소득 귀속을 둘러싼 구조적 회피 사례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단순 신고 오류보다는 처음부터 의도된 구조였는지를 본격적으로 보는 단계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논란이 연예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1인 법인 구조 전반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강사, 프리랜서처럼 개인 브랜드로 수익을 내는 직군이 늘면서 유사한 법인 구조도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 역시 서류보다 실제 누가 벌었는지를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안의 쟁점은 연예인이냐 아니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법인이 실제로 일한 회사였는지, 그리고 그 소득의 주인은 누구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차은우 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1인에 대한 법인 구조에 대한 과세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 기준을 묻는 사례였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반복되는 한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파로 농산 어촌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교나 통폐합 논의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하나가 사라지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을 넘어서 지역의 마지막 생활 인프라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면 학부모도 교사도 상권도 함께 빠져나가는데요.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가 이제는 교육을 넘어서 지역 소멸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입학생 0명인 학교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이미 시작된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출산율 위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편지의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다양한 시사 상식을 경제적인 이슈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